자, 우리가 화요일에 이어서 지금 12사단 얼차려 사망 훈련병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자료를 만들고 그 이후에 그 단어를 제가 본 건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맞냐? 이게 뭐 심리치료, 멘탈케어 이런 말이 맞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우리 군이 잘못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거를 얼차려를 줘서 사망하게 한 이 중대장, 이 지휘관과 이 부소대장인가요, 부중대장인가요는 당연히 뭐 처벌을 받아야겠죠.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 군이 사실은 여기서 멘탈 케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전우조를 편성해서 혹시나 하는 상황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했다면 분노가 안 될 텐데, 마치 이것을 이렇게 문구를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야, 왜 가해자가 보호를 받아? 왜 가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아? 지금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때 훈련을 받았던 옆에 있던 전우들, 그리고 그때 당시 부모님들, 그 우리 유가족의 부모님, 친척들, 그런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아야지 왜 가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아? 라고 또 이제 누리꾼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더 이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정말 답답한 게, 이 워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국방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뭐 이 정훈 쪽에서 나온 건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워딩이 나왔는지 공보 쪽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지금 격리가 돼서 전우조 편성해서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증거 인멸, 혹은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라고 참 이렇게 딱 말을 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봤을 텐데, 이런 식의 워딩을 해버리니 차라리 만약에 실제로 나오지만 실제로 불안 증세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 문제도 있지만 정말 이 워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정말 워딩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언제부턴가 우리가, 물론 아직 이 친구들이 완벽한 가해자고 완벽한 지금 처벌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범인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런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의 불안 증세가 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지. 당연히 불안 증세 오죠. 여러분들, 소환을 앞두고 조사를 앞두고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나 같아도 불안하겠다. 세상에 내 부하가 나의 지시에 의해서 뭐 얼차려가 됐든 가혹행위가 됐든, 지금 뭐 가혹행위로 지금 규명 짓고 있는데 당연히 사망을 했는데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불안하죠. 근데 이것을 마치 불안하다, 불안 증세라고 한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역질문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남자였다면, 남자 가해자들이 뭐 막 불안 증세 보인다고 그런 말 하나? 왜 이 여성에게만 자꾸 이렇게, 여성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신상이 털려서 힘들어하고 있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것이 남성이었다면 그렇게 됐을 것인가?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여기다 대고 이제 이 불만을 포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방부에서부터 처음에 초동의 우리 이 공보 쪽에서 이 말을 잘못하고, 멘탈케어, 그 기자들이 저한테 막 물어봤어요. 몇 분 카톡 와서가지고, 상호님 멘탈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멘탈케어라는 말이 이게 워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전호조를 편성해서 아무래도 혹시나 이제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전우조를 편성한 것 같은데, 저걸 왜 멘탈케어로 표현했는지 전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이제 기자님이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질문하지, 왜 멘탈케어 하고 있냐, 왜 가해자인데 멘탈케어를 하고 있냐.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 군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전우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멘탈케어는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병대 연평도 포격 사건 있었을 때 해병대에서는, 우리 해병대는 PTSD가 없다고 본인들이 꽝꽝꽝 도장을 찍었어요. 아니, 그 옆에서 내 전우가 그 적 폭탄에 전사했는데 그 옆에 있던 전우들의 PTSD를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우리 해병대는 이상 없습니다, 정신부장이 땅땅땅 이상 없습니다, 멘탈케어 같은 소리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물론 평소에 우리 군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이러한 이 PTSD나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평소에 잘해줬는데, 이랬으면은 원래 그렇게 군대에서는 하니까 뭐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멘탈케어라는 단어가 붙고, 그리고 막 저렇게 소환을 앞둔 중대장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 혐오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 워딩이 계속 자꾸 이렇게 좀 분노를 일으키는 키워드가 아닌가, 자꾸 탁 불신하게 되고. 또 이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이러다가 여군이라 더
징계 안 받으면은 징계 안 받거나 뭐 감옥에 안 가거나 하면은 여군이라서 봐줬다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국방부가 아니라 저번에 방송한 것처럼 또 여군에 대한 프레임이나 여군에 대한 혐오로 번지지 않게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었듯이 그러면 남자가 있을 땐 남군에 대한 혐오나 그런 거 조심했는가 좀 아무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뭐 스윗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건 사실 우리 군의 문제가 가장 커요. 지금까지 이 많은 이 스윗 지휘관들 그 윗분들이 여자라서 양보하고 야 여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 여군인데 좀 그럴 수도 있잖아. 야 여군도 이해도 못하더냐? 꼬주대! 이런 식의 반응과 이런 식의 지금까지 사고방식. 야 여군인데 그냥 좀 야 여군들 체력들 뭐 그렇지. 야 여군들 뭐 체력이 좋냐? 네가 해. 야 여군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우리 군인이라는 동등한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군이라는 아예 그 프레임에 본인들이 약하다는 존재를 갖춰놓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 군인들이 남군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 윗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그런 프레임도 있죠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군 생활하면서 물론 안 그런 여군 잘하는 여군 당연히 있죠. 훌륭한 군인들도 많고 제가 실제로 목격한 우리 여군들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이러한 자세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현역에 있던 간부들이며 병사들이며 많은 간부들이 여군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악감정이 있죠. 야 여군? 야 그거 훈련 나가도 꿀 빨고 화장실 없다고 야 텐트도 우리가 쳐주고 야 여군 텐트 쳤더니 텐트 못 친대. 여군들은 텐트 쳐본 거 배운 적이 없대. 여군 텐트도 남자가 쳐주고 해치도 남자가 해주고 여군 텐트 경기도 남자가 남군이 서주고 여군 화장실도 남군이 해주고 이게 뭐야? 왜 여군도 간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군에 대한 불신과 여군에 대한 여군은 군인이 아니다. 여군은 싸우는 동료가 아니다. 여군은 우리의 짐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애초부터 지금까지 이 창설하고 여군들을 여자라는 존재로 힘이 약하다, 여자다, 여군의 기준을 따로 뽑았으니까 당연히 힘이 약한 사람을 뽑았죠. 남군들보다 체육감정이 약하니까. 그러한 기준에 우리 윗세대 어른들, 스윗 어른들이 여군들을 찾고 이렇게 봐주고 이해해준다라는 표현, 여군을 이렇게 해준다는 표현으로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문화를 만들었다. 우리 군에. 여군에 대한 안 좋은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고 과거에는 정말 여군들은 소수였어요. 남군이 100명 중에 여군이 한두 명, 대대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 정도로 여군이 소수였지만 지금은 여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사관 학교에도 가시면은 여군들이 임관하는 인원이 절반이에요. 그 학군단도 지금 남군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여군의 비율을 늘렸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군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고 앞으로 여군이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늘어난 여군들의 그 위치에 그 자리와 해야 될 일들은 또다시 남성에게 가는가? 무거운 짐을 들고 혹은 그 무거운 포탄을 들고 혹은 그런 몸쓰는 일을 여군들이 지금 점점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데 그럼 나중엔 누가 할 것인가? 나중에 이 임무 수행은 누가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지금의 여군에 대한 체력검정표나 지금의 여군에 대한 이러한 기준들은 바꿔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바꿔야 돼. 다 군인으로 봐야 되고 군인으로 다시 우리가 군인의 기준으로 봐야 돼. 여군의 기준이 아니라. 이런 것이 빨리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군들이. 지금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맞으면 되지. 남자가 안 들어와? 여군을 좀 늘려. 간부로만. 이런 식의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 여군에 대한 혐오를 넘어선 이 여군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사단에서 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앞서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2사단 쪽에서 있는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내용인데 자, 12사단에서 온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가 제보한 건데 지금 크로스 체크를 제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12사단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엠바고하고 엄청나게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걸 계속 물어보고 이거를 캐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건데 이건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걸 좀 인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12사단 쪽에서 체크가 왔는데 크로스 체크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보가 아닌 첩보입니다. 첩보예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아닌 첩보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확인된 정보가 아니에요. 자, 23일에 쓸었을 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액을 좀 넣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환자를 속초 의료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3일엔 사단장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요. 이때는 사단에서 심각성을 몰랐던 겁니다. 훈련병의 부모님은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보내달라 강력하게 어필했지만 그냥 속초 의료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이송 중에도 훈련병은 연신 죄송합니다만 했고요. 체온은 41.5도에 산소 포화도는 80 후반으로 심각했고 의료원 도착 후 CT 촬영 전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좋지 않아
조영제 부작용을 커버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 서울 쪽 병원을 가기 위해서 항공대 헬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강릉 아산병원에 가까스로 갔습니다. 그날 새벽에 훈련병 어머니께서 훈련병에게 잘 이겨내보자 등 몇 가지 물음에 훈련병은 응이라고 대답한 후 호전될 줄 알았는데 24일 오전부터 위출혈이 멈추지 않아 12시 16분부터 혈액 응고제 투여를 위해 병원 측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 직후 육군본부 3군단은 사고대책반이 소집이 되고 12사단은 사고대책본부가 소집됐습니다. 이때 사단장님 아직 부참한 상황이었고요. 이때부터 참모장님은 유가족 지원팀과 사망 시 조치해야 될 매트릭스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때야 심각성을 인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군 중대장을 표현하면 안 되는데 중대장에 의한 가혹행위, 중대장에 의한 얼차려의 도를 넘어선 가혹행위에 의해서 한 훈련병이 쓰러지게 됐고 그 훈련병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별거 아닌 환자 취급하며 이렇게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좀 더 빠르게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좀 더 우리가 봤다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제대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첩보입니다. 첩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완벽한 정보가 아니고 첩보로서 받은 건데 이 내용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물론 중대장의 가혹행위, 물론 중대장의 그러한 얼차려로 인해서 잘못된 얼차려로 인해서 이 사건이 촉발된 것도 맞고 그 친구도 분명히 엄청난 죄가 있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휘부에서 한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치료가 될 수 있었는데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충분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중대장의 가혹행위로만 지금 많이 몰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휘부나 그거를 판단하는 참모진들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별거 아닌 취급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이게 더 큰 일인 거죠.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체력단련 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얼차려가 아니라 체력단련 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체력단련 중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별거 아닌 식으로 취급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이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 그 중대장만의 문제도 넘어서 우리 군 지휘부나 판단하는 이 능력이 모두 다 잘못된 게 맞죠. 정말 이것은 중대장의 그런 행위에도 너무 분노하고 정말 무슨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짓이냐 라는 분노도 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첩보입니다. 이 첩보로만 봤을 땐 우리를 두 번 화나게 하는 포인트다. 우리를 두 번 분노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완벽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첩보가 있다는 거 우리 기자님들이 혹시 보신다면 기자님들이 제 것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국방부에 질의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국방 쪽에 거의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다고 국방 쪽에는 신경도 안 쓰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제 방송을 보신다면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도 하던데 혹시 맞나요? 라고 꼭 한번 질의하셔서 이동 중에 혹은 지휘부나 이 참모부 쪽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거 사태를 보고 이제 더캠프라는 이 훈련병들 부모님이나 여자친구나 친구들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아버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자, 12사단 24-8기 훈련병 수료식을 다녀왔습니다. 5월 29일 12사단 24-9기 순직 사병, 이제 아버님은 사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어른들은, 옛날 분들은. 병사 바로 앞기수 아들의 수료식을 다녀왔다. 부대 분위기는 전혀 애도의 분위기는 없고 연병장 정면 을지문도 동상 옆에 앞에 아무런 안내 문구도 없이 테이블 딸랑 하나, 천국에서 영면을 기원하며 저희 부부가 준비해간 국화 한 송이씩을 헌화하고 씩씩한 아들 수료식 행사에 참석했다. 수료식이 끝날 때까지 국화꽃 세 송이가 전부였다. 후배 기수 병사가 며칠 전에 쓰러진 그 연병장으로 수료식하던 훈련병들이 씩씩한 군가를 부르며 입장했는데 우리 참석 가족들은 환호와 박수, 물론 저도 순간 소름이 끼쳤다. 늠름해서기도 하지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수료식 행사 내내 사단장, 대대장, 행사 진행자 그 누구의 입에서도 춘지 병사에 대한 애도에 대한 것은 애자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수료식 끝난 후 면회 외출 때 아들에게 다짐을 했다. 절대 나서지 말고, 절대 아프고 힘들면 그냥 누워버리고, 절대 부당한 지시는 고발하라고. 이것이 아빠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복무신조이다 라고 하시면서 30년 전 전역한 아빠입니다 라고 이제
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군이 얼마나 이렇게 신뢰를 잃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얼마나 이 아버님께서 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얼마나 아버님께서 군을 믿지 못하시면 절대 나서지 말고 아프면 그어버리고 부당한 지시는 그냥 고발해버려라. 이것이 아빠가 너에게 명령하는 복무신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직 군인으로서 저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제가 방송하면서 어떤 부모들이 간섭도 하더라 정말 헬리콥터 맘이 문제다라고 했지만 정말 그 말이 무색하게도 우리 군이 그렇게 부모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흰색 테이블 올려놓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우리가 추모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회자들나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 전 우리 사단에서 왜 우리가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이 자꾸 이런 걸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얼마 전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근데 우리 훈련병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해도 좋고 지금 잠깐 이 시기를 빌어 잠깐 애도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 3초나 5초 정도 묵념해도 그거를 참 되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모른 척하고 철저하게 입 한마디 꺼내지 않고 어디도 이제 애도의 공간이나 그런 것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속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저런 사람들도 은폐하고 얘기 안 하는 절대 얘기 안 하는구나라고 오히려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아까 읽으면서도 몇 번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뻔 했습니다. 그 중간중간 멈췄는데 부모님의 마음에서 정말로 어떤 마음이 드실까. 제가 어저께 새벽에 저희 아버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12사단에서 아드님이 GOP에서 이등병으로 전입 오자마자 살인적인 스케줄을 하면서 이등병 대기 시간도 없이 전입 신고하자마자 다음날부터 살인적인 스케줄을 하면서 GOP에서 이런 안타까운 또 일이 벌어졌죠. 작년에. 그런데 또 부대에서 은폐하려고 하고 부대에서 환자 수송을 바로 앰뷸런스 119에 태우면 되는데 멀리 119로 불러서 이동하고 중간에 보고 체계도 거짓말을 하고 근무 쓰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아드님이 사망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근무 쓴 걸로 되어 있는 경계작전 명령지를 보면서 아버님이 정말 학을 떼셨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아버님이 또 이번에 12사단 관련해서 또 장례도 다녀오시고 저한테 새벽에 울분을 토하시면서 카톡이 또 오셨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짜로 정말 우리 군이 최수근 상병 사건 때부터 그랬고 자꾸 이런 것들을 너무 스스로 이렇게 꺼내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하려는 이런 행동들과 그 쉬쉬하는 이러한 모습들 비겁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시민단체 말고 유튜버 중에 군의 아들을 잃으신 어머님들이나 이런 사건 사고를 가장 많이 접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전 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분을 만난 우리 행정사님은 안종민 선배님, 제가 항상 자문을 구하고 항상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모든 대한민국의 보훈에 관련해서 정통하신 우리 국가보훈 행정사 안종민 선배님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유튜버로서 제가 가장 많이 다루고 가장 많이 이 사망한 부모님들도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하지 않습니까? 간부든 군무원이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아드님을 잃거나 군에서 가족을 잃으시면은요 절대 군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군을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군인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군에서 근무하는 선배님들 중령 대령 선배님들 정말 죄송한데요. 절대 군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의심의 눈초리로 뭐든지 녹음하시고 녹취하시고 핸드폰은 사용 안 됩니다.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부대 들어갔는데 보안 어플 깔아야 된다. 여긴 녹취가 안 된다. 누군가를 뒤집히지 헛소리하지 말라 그러세요. 뭐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지랄하지 말라 그러세요. 지랄하지 마. 너 뒤지고 싶어? 눈깔 뒤집혀서 찍으세요. 찍어도 돼.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무슨 보안이야? 하면서 진짜로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녹음기 켜시고 다 찍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보안이라서 어머니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보는 거 하나하나 모든 거 다 찍고 다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모든 통화는 다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냥 대충 내 군에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죄송합니다.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그렇게 군이 하자는 대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우리 군인 여러분들을 제가 사기꾼 나쁜 놈으로 볼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군인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부모의 권리로서 혹은 유가족이나 피해자 가족의 권리로서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보안 같은 소리 하시면 진짜 죽고 싶냐고 하세요. 넌 네 새끼 죽었는데도 보안 같은 소리 할 거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영상도 만들었잖아요. 저희 어머님들 저번에 모셔놓고 제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때도 이거 만들 때도 참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군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꼭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이때 당시 이제 어머님들 모셔놓고 제가 만든 안녕하세요. 영상이에요. 저희는 군 피해 치유센터 함께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저희도 아들을 군에서 잃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걸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 긴 세월을 싸워 나가야 했던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어머니들이, 여기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드님이 훈련소에서 행군하다가 쓰러졌는데 감기약을 준 그 사건의 당사자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은 순직하셨고요. 여기 또 이제 강경 어머님도 계시고, 이제 여기 또 해병대에서 아드님이 허리가 다쳤는데 알고 봤더니 선임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서 허리가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아서 아드님이 결국 좌절해서 좀 안 좋은 선택도 하셨고요. 또 여기는 이실롱 어머니는 아드님이 장교였는데 또 안타까운 선택을 또 하셨고요. 또 여기는 또 이제 가평에서 가평이었 양평이었나요? 수기사에서 아드님이 선임에 의한 위계로 수영도 못하는 아들이 계곡물에 뛰어들으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했던 아드님의 어머니고요. 근데 그런 이제 어머님들의 계신 곳인데 지금은 또 이제 활동을 각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주변에라도 우리 내 주변의 사촌이나 주변의 아들, 주변의 동생들이나 누가 군대 갔을 때 혹시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런 정도 기초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저 영상을 올린 거예요. 누구나 이제 군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저 영상을. 저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꼭 얘기하고 싶어 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지금 우리 군대가 사람을 갈아서 만들어 넣은 군대다.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정말 또 여러분들이 뭐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냥 여군 욕해줘라 라고 얘기하시면 저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너무 질적으로 떨어지고요. 맞습니다. 여군 중대장 잘못한 거 맞아요. 정말 나빴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걔 정말 그러니까 아직 조사 결과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걔가 만약에 정말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대로 결자를 줬다면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 맞고, 군에 들어온 지 10일밖에 안 된, 아직 적응도 안 되고 만약 경직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너 정말 미쳤냐라고 할 정도죠. 너 미쳤어? 야, 너 어떻게, 야, 너 무슨 깡따구로 그렇게 했냐?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제가 또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만 우리가 자꾸 더 발전되기 위해서, 우리 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여군 중대장의 그런 잘못도 뛰어넘어서, 그 잘못한 거 당연히 맞고요, 그걸 넘어서 우리 군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 체력이 더 안 좋거나 운동을 많이 못하는 친구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거고, 또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친구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좀 훈련소가 너무 짧아요. 짧은 기간에 10일이면 벌써 우리가 3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훈련소가 3분의 1이 지나간 거야. 그럼 솔직히 훈련소가 좀 더 길어야 돼요. 좀 더 길고 체력을 스텝 바이 스텝 계단 오르기처럼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간을 좀 줘야 됩니다. 훈련소 기간 너무 짧아요. 그럼 또 그렇죠. 그럼 야전에서 임무 수행하기 기간이 짧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짧은 게 아니라요, 18개월이 짧은 게 아니라 18개월 동안 정말 연병하면서 군가 개천경대회하고 국군의 날이다 뭐 행사 진행하고 그런 지랄 연병하는 일을 빼고 그 시간에 훈련하고 그 시간에 할 거 하면은요 18개월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군대는 그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지랄 연병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독일군이 여러분들 16개월인가 밖에 안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훈련 했다고요. 정확히 교육훈련 할 수 있는 시간만 딱 해놓고 그것만 해서 쉬고, 그것만 하고 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애초에 이 1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가져가면서 별의별 경연대회, 별의별 이상한 뭐 독서 감상문 쓰기, 사진 찍기, 보지 경연대회, 지랄 연병 같은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훈련 시간을 줄여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더 길고 플랜을 짜면서 18개월 동안, 여러분들 18개월 동안 알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알바 천재 안 됩니까? 1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요리를 배워보세요. 여러분들 요리사 못할 것 같아요? 18개월 동안 장사할 만큼 요리 못할 것 같습니까? 웬만하면 합니다. 웬만하면 18개월 훈련받으면 웬만큼 직업군이만큼 하겠죠. 자, 그러면은 18개월 동안 제대로 우리 군이 맨날 짧다 병력이 의무가 짧아요, 뭐 18개월 뭐 가르칠 수가 없어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18개월 동안 제대로 훈련할 수 있게끔 쓸모없는 거를 버리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훈련해주고, 전시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리고 제대로 휴식 주고, 그것만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싸우지 않고 전투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무슨 군가 같은 경연대회 그리고 뭐 꾸미기 대회 무상한 경연대회 같은 걸 만들면서 헛짓거리를 하니까 18개월이 짧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것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리고 지금 부대가 너무 규모가 크고 해서 쓸데없는 바운더리를 지키고 이런 병력을 낭비하는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를 좀 줄이고 통폐합하고 없앨 건 없애고 슬림한 상태에서 훈련만 제대로 했다면 저때 18개월 전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독신수소 경연대회를 한다고요? 그건 또 뭐 하는 거야? 야, 18개월 짧은 거 뭐 그래요. 18개월 뭐 길다간 짧은 것도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제발 우리 군인들 스스로가 18개월 짧아요 말하기 전에 먼저 18개월을 제대로 되는 훈련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월이 부족하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들어주죠. 18개월 부족하구나 라고 하죠. 하지만 그 18개월 동안 지들이 똥지랄이랑 연병하고 별의별 이상한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18개월이 부족하다? 너한테 공부할 시간을 18개월 시간을 줬는데 게임하고 놀다가 18개월 부족해요. 야 18개월 제대로 공부는 해봤어? 24개월은 주셔야죠. 저도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18개월이나 열심히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개월 했는데 짧습니다. 그럼 늘려야죠. 나라를 지키는데 18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럼 늘려야죠. 18개월 짧은 이유가 뭐냐? 부대 운영하다 보니까 잔디도 깎아야 되고 부대 운영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주를 못 줍니다. 왜 외주를 못 주는데 군부대가 바운더리가 너무 큽니다. 바운더리 크면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대대원들이 400명이 있어야 돼. 대대원에 200명밖에 없는데 그럼 대대를 통폐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2개 대대가 1개 대대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인원이 반으로 줄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럼 장군 숫자가 줄어들고 연관 숫자가 줄어듭니다. 뭔 개소리야?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